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해안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전라남도가 동부권에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발전. 전남은 균질한 바람과 낮은 수심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주로 신안, 영광 등 서부권에서 이뤄졌는데 최근 동부권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기가와트 규모 신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곧 사업 대상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도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민 어업인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에 13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고흥군 등 동부권을 포함해 30기가와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안 3.2기가와트뿐만 아니라 동부, 중부 그리고 서남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은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석유와 고흥 우주발사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해상 풍력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부권 13기가와트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발전사와 관련 기업, 전남 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기본소득,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여러 업무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와 고흥 등 신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새 정부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순천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돼 전체 의원 2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위해 스포츠파크 조성에 나섰고 일부 시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연양들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최근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순천시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시설 입지 후보지 순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석을 정당하게 다시 했을 경우 연양들은 종합 2위가 돼 최적 후보지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그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순 11구 사건을 기억하는 홍보관이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핵심 장소인 14연대 주둔지에 조성되는 만큼 주변 사적지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 사건 관련 유적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은 물론 역사 교육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췄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순 사건 당시 사진이 동판으로 제작돼 전시됐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 당시 또 국내외 기자들의 사진자료, 유족의 증언, 영상, 특별법 제정까지의 지역사회 노력을 포함해서
6개 시군 여순 사건 유적지 등을 관할할 수 있는 기존 오동도에 있던 여순 사건 기념관은 사라지고 역할과 기능은 이곳 홍보관으로 통합됩니다. 여수시는 이 홍보관을 여순 사건 역사길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14연대 주둔지 인근에 데크를 설치해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홍보관 개관과 함께 인근 14연대 주둔지의 시민 개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4연대의 경납고와 무기고, 굴뚝 등 주요 요적은 기업 사유지 내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중 무기고는 단체 관람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의 관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연대 무기고로 쓰였던 이 동굴도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홍보관이 주둔지 한가운데에 들어선 만큼 유적지 개방을 위한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약고라든지 유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시의 조사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역사의 그 산 교육 장소로 좀 제공됐으면 합니다. 여순 사건 홍보관은 오늘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여순 사건 재단 설립, 충운탑 건립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청년위원회는 오늘 전남 동부청사 앞에서 청년 노동자, 대학생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청년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엑스포와 내년 선박람회, 2028년 COP33 유치를 계승한 여수만 르네상스. 민선 8기 여수시가 가장 강조하는 역점 시책입니다. 여수시는 반도를 둘러싼 5개 만을 거점으로 2040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들여 글로벌 미래해양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민선 8기 여수시의 핵심 구상입니다. 여수시 전역을 5개 만 중심으로 거점별 균형 개발을 통해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여수엑스포와 선박람회, COP33 이후 미래 100년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수시는 이미 관련 용역 결과로 도출된 5개 만, 23개 전략사업, 58개의 실행과제를 2040년까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20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당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총 7조 5,731억 원. 이처럼 막대한 재원은 공모사업과 민자유치, 사회성과 보상제도 등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공간적 범위가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수산업과의 상생 방안에 무엇보다 고민이 큽니다. 수산업과 향유적 관광의 그런 어떤 성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하면 전국의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수만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은 관광이라든가 다른 레저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요. 특히 관광 상품화에 대한 많은 노력은 있었지만은 이게 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 없었어요. 여수시는 우선 5개의 만을 각각의 거점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해양 생태 공원과 지질공원,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수소도시 등 국가 또는 국제 인증을 추진합니다. 여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여수 도시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좀 높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여수만 르네상스가 섬과 바다의 공존과 균형, 연결이라는 가치를 다양한 사업과 과제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COP33 유치의 성패는 여수시의 탄소 중립 실천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선박람회를 제로웨이스트 박람회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COP33 유치 선언에 맞춰 여수시가 탄소 중립 실천 박람회를 개최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내년 선박람회가 이런 역량을 입증할 결정적인 기회인데도 관련 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실천형 탄소 중립 실행 계획 수립을 시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유산 축전 개막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준 두 공간의 상징성을 통해 세계 자연유산 순천 갯벌과 세계 문화유산 서남사의 가치를 시청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호남 최초로 3년 연속 개최하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에서는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중심으로 공연과 투어,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한평으로 광주 공장을 옮기자고 회사 측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화재를 이유로 광주 공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근거가 뭔지 윤근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한평 빅그린 산단에 새 공장을 짓자 그런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장 이전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이 발표되면 우리 시가 나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신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한평에 새 공장을 짓는 동안엔 불에 타지 않은 1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뜻이지만 그 이면엔 혹시라도 광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도 금호타이어가 유럽의 공장 건설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광주 공장 화재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장 문제가 실적으로 만약에 국내 공장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그런 문제에 관련된 후순위로 빼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 4조 5천억 가운데 유럽 판매 비중은 26.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국내 타이어 3사 중에 금호타이어만 유럽에 생산 거점이 없습니다. 뜻밖의 화재와 이에 따른 고용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인 더블스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 화재 수습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답이 담겨 있을지 노동계와 경제계, 자치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수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인 전남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기금은 지역 농어촌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노후 차량 교체, 지역 아동센터 교육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들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았던 하늘은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18도에서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도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 행위나 부정청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끝난 정기회에서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 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공익 제보 도입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익 제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공익 제보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장마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오늘 특별 지시를 통해 유관기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독거노인, 장애인 전담 공무원 관리제 운영 등 시군과 관련 부서 재난 대응 체계 책임 행정 구현과 주민 밀착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 지역을 선별해 재난 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도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협과 어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수협이 단순한 경제 조직을 넘어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특히 수산 분야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계와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답례품의 품목을 다양화합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농수축 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등 6개 분야에 대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관내 35개 공급업체를 통해 매실 원액, 곶감, 김 부각, 전통주와 제첩국 등 45종의 답례품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예년에 비해 일주일여 가장 일찍 찾아온 장마와 올여름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율촌 일산단 내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집안 침하, 우수로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과 강풍, 호우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매뉴얼에 따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본부 운영과 함께 비상근무조도 편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